자, 혈투가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다음 대통령 선거를 6월 3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잠룡들도 몸풀기에 들어갔는데요. 남은 57일 전국을 흔들 최대 변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수는요. 바로 38%입니다. 자, 여론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요. 갤럽 4월 1주차 조사입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인데 보면요.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가 38%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주지 않은 이 38%의 표심에 그야말로 이목이 현재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남희 기자. 네.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선호한다라는 응답자가 34%, 그리고 의견 유보 응답자가 38%.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이게 당장 2달 뒤에 대선인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는데 지금 영상 보이는 게 저게 대하 빌딩이라는 건물인데 여의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역대 정치권에서 최고 명당으로 꼽히는 곳인데 그래서 잠룡들이 벌써부터 목 좋은 자리 찾아간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자, 국민의힘 주자들이 대거 지금 저 빌딩에 입주하거나 할 예정입니다. 볼까요? 4층에는요. 일단은 14일 날 출마 선언하겠다고 얘기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4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지금 유정복 인천시장의 그 사무실도 6층에 마련되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도 아주 각을 세우고 있죠.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무실도 9층에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 네. 아무래도 워낙 여기에 역대 대통령들 여야 가리지 않고 많이 배출했다고 하니까 같은 빌딩에 들어간 거죠. 여기 이제 맞은편으로는 남중 빌딩, 그러니까 국민의힘 중앙당사가 있는 남중 빌딩과도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이 명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사무실을 차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4층, 6층, 9층 그야말로 빼곡하게 들어선 건데,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다음 주에 저곳에서 출마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좀 묘한 게, 자, 홍준표 시장이랑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나한테 죽는다, 인간 말종이다, 본인은 왜 찍어 안 했냐 이러면서 쏘아 붙였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건물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홍준표 원내대표님, 사실 같은 엘리베이터 쓰고 출입도 하다 보면은 캠프끼리 서로 좀 마주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껄끄러울까요? 내심으로 좀 껄끄럽겠지만 밖으로는 표출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여의도에서 그 과거에도 예. 여야가 서로 싸웠을 때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여당과 야당이 그냥 같이 만나기도 하고, 또 식당 가면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아침에 목욕탕에서 만나기도, 전날 그래요? 몸싸움 예. 했는데 아침에 목욕탕에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또 표출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더 아마추어죠. 진짜 프로라면 프로답게 그런 건 내심은 표현하지 않고 겉으로는 서로 예의 바르게 서로 간에 대우해 주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게 역대 대선보다 경선이 너무 짧기 때문에 경선까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두 사람이 좀 신경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빌딩에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당연히 대외적으로는 언론에 신경전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네. 건물에서 마주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후보들 간에 동선상 마주칠 일이 많지 않고, 또 설사 마주친다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감정 표출을 직접적으로 하는 스타일이라 어떻게 할지는 좀 재밌긴 합니다. 다른 네. 사람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적으로 할 때는 거기서 감정을 표출하고 속 좁은 행태 보이면 별로 표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도리어 대인배처럼 행동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재형 변호사,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엘리베이터가 3개밖에 없대요. 그러면 이제 마주칠 확률은 상당히 높은 거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좀 젠틀하게 넘어갈까요? 어떻습니까? 한 지붕 세 가족 아닙니까? 한 집은 세 예. 가족이어도 사실 사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요즘에야 하루 한 집에 하나 살 수 있습니다만, 큰 빌딩이고 또 어차피 단기전 아니겠습니까? 100m 뛰는데 옆에서 누가 같이 뛰는지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갈 길을 가고, 어차피 지류가 가서 이게 대하 아닙니까? 큰 물입니다. 예. 질의를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한 사람이 된 사람이 만나면은 거기에서 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정치는 결국 명분. 어차피 한 사람이 되면 거기에 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서로 만나면서 페어플레이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어플레이는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당대표 경선했을 때 가장 뜨겁게 논쟁할 두 사람은 홍준표, 한동훈 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저기 입구에 기자들이
소위 말하는 뻗치기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뭐 한동훈 전 대표랑 홍준표 시장이 날선 공방을 주고받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요. 그럼에도 자 정치권에서 이곳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대합 빌딩이요.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대통령만요. 4번 배출한 여의도 그야말로 최고 명당이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대표님. 로또도 사실 1등 나온 곳은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대통령 배출되면 그 건물 임대료도 상당히 뛸 것 같은데 어때요? 예, 맞습니다. 저 때 되면은 굉장히 그 여의도에선 철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의도에서 저렇게 좋은 곳이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대합 빌딩을 포함해서 몇 군데, 한두 군데 더 있는데요. 다들 그 캠프들이 들어가려고 서로 그 앞다투하기 때문에 사실 이미 저 자리를 이번에 급히 빼야 됐을 거예요. 예정된 선거가 아니라 급히 만들어진 조기 대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임대료도 좀 더 높은 비용을 지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대선 레이스가 사실상 시작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정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면은요, 6월 대선을 치르려면은요, 그러니까 5월 초까지는 어쨌든 늦어도 경선이 이때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든 싫든 간에 이제부터 3, 4주 내에 결판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이죠. 안철수 의원은요, 광화문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최대 잠룡 중 한 분은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어떤 결심을 내린 것은 없고요. 저는 원래 내가 대통령을 나가야 되겠다고 다른 후보들처럼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작년 계엄, 탄핵 이런 국면을 거치면서 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이 준비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심 중이라고만 하는데 김문수 장관 어쨌든 나오려면 장관직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가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따지기 전에 이제 내일 국무회의에서 6월 3일로 대선이 치러지는 날짜가 확정이 될 텐데 이러면 이제 내일 국무회의에서 제가 일단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사의 표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겠죠. 지금은 언제 지금 나갈지 말지 결심 못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오늘만 해도요 시민단체 이제 보수 관련된 시민단체 분들이 굉장히 또 김문수 장관이 나와야 한다. 전직 의원들도 100명 넘게 모아서 뜻을 모아서 김문수 장관이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정도의 사의 표명을 하고 아마 국민의힘 후보 예비 경선 후보 등록이 하는 그 시점에서 아주 빠르게는 아니고 그 시점에서 아마 등록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군요. 관측이 나옵니다. 일단 내일 국무회의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네. 같은데 최진현 변호사 저희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요. 요즘 국민의힘이 뭐 3선, 4선 갖가지 중진 회의를 계속 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어떻게 수습할지 또 대선 후보를 누구를 내보내야 할지 뭐 고민에 거듭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요. 저 자리뿐만이 아니라 각종 모임에서 요즘 이 사람 이름이 언급된다고 해요. 저희 취재 결과 한덕수 총리요. 차기 대선 주자로 한덕수 총리가 거론된다. 이게 왜 그런 기류가 있는 거예요? 기업은 인류, 행정은 이류, 정치는 사류란 말이 있습니다. 네. 사류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어떤 신망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물론 인류까지는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거의 인류에 가까운 이류 정도의 대한민국의 행정 달인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 탄핵 전국 상황 속에서 네. 본인이 탄핵 당하다가 살아오는 이런 나름대로의 서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2007년에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국무총리를 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우파 좌파를 전체 아울 수 있고 더불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거의 TK, PK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나 부산 부산 경남 쪽에 어떤 기반을 둔 분들이 많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북 전주가 고향이지 않습니까? 예. 마치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PK에 있는 분을 리더로 세운 다음에 전체 어떻게 보면은 아우르는 대권을 가지고 왔는 그런 전례가 있듯이 이번에는 그와 같은 민주당 쪽의 전략을 국민의힘 쪽에서 다시 한번 이걸 차용해보자는 그런 아이디어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문제는 정치인은 권력 의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마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당시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지만 그때도 결국 그런 부분이 결실을 맺지 못했는데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본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어떤 결단을 할지 이거에 따라 약간 앞으로의 향배가 갈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뭐 일각이긴 하지만 공개적으로 한덕수 총리를 미는 것 같은 발언들도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요. 경제 문외한대 경제 전문가, 국내 조폭대 국제 신사.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겨냥한 건지 저희 알아보니까 이게 한덕수 총리를 겨냥한 것 같은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근데 물론 뭐 갖가지 전국을 거쳐온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긴 하셨지만 일단 탄핵 정국 혼란을 수습해야 되는 책임자입니다. 이 책임자가 플레이어로 뛰는 게 적절하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판사가 변호사 맞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늘에서 점지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나름대로의 소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 실질적으로 지금 단기전이잖아요.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이번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한 대한민국을 또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이고 경제 문외한 사실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노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원화를 기축통화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도대체 그 이재명 대표가 경제에 관심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국 대사도 하셨고 한미 FTA의 실질적인 단장도 하셨고 외교 통상에 관해서는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에 대한 어떤 지명 뭐 마치 구룡 이렇게 하듯이 예. 많은 분들이 있으면 그 자체로서 이 그 경선에 흥행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 여론을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황교안 대행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시에 그 친박들이 공교롭게도 황교안 대망론을 띄우면서 굉장히 여론을 한번 주도해 보려고 했었는데 쉽지가 정말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덕수 대행 띄우기 위해서 지금 한덕수 대행한테 직접 전화해서 건의도 했다. 국민의힘들이 이제 계속 기사가 나가고 띄우고 하는 중인데 지금 네. 한 대행이 계속 좀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황교안 대행 때처럼 될 것인지 아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선거를 앞두고요. 예언이나 뭐 점지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윤 전 대통령이 그 예언자적 지위에서 그 점지하는 사람이 기름을 부은 사람이 국민의힘의 그 대선 후보로 된다고 봅니다. 자, 홍문표 의원님.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뭐 어떤 식으로든 손을 댈 것이고 그 후보로 결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동의하십니까? 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 손바닥에다 왕자 써주면 그 사람이 될까요? 네.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국민의힘 분들 몇 분 뵀는데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서면 나설수록 대선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탄핵된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이 높은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 후보자 갖고는 승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 후보를 밖에서도 찾는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또다시 지금 대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대 또 민주당의 후보 누구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이 선거는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탄핵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한 고민이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이번 윤 대통령은 처음에 비상계엄을 한 이후에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가. 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로 쪼그러들 것 같았는데 예. 갑자기 어떻게 보면 그 불사조처럼 부활했지 않습니까? 여러 여론조사를 봤을 때 마치 본인이 당선됐을 때만큼 내지는 당선된 이후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보내면서 사실상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당해서 탄핵이 당했지만 정치적 유산은 본인이 지난번 그 체포 구속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프레임으로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슷한 그런 서사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령 현직으로서의 어떤 그 현직이 전직으로 바뀌었지만 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유산이 상당히 지금 남아 있고 실제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경선 자체 룰이 5대5
이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정당 당원들의 어떤 지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는가에 따라서 내부 경선에서 향배가 갈릴 가능성은 그것이 본선 경쟁력을 떠나서 적어도 후보로 떠오르는 과정에서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어쨌든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반영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경선 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이제 앞으로 피 터지게 그야말로 싸울 것 같은데, 또 다른 잠룡의 유승민 전 의원이요, 완전 국민 경선으로 바꾸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오늘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당원 투표 50이고 일반 여론조사 50이었는데 이게 경선까지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이거를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 100%로 바꾸자 이 얘기인데, 바꿀 수 있습니까? 플레이어가 룰을 바꾸자라고 하면은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떡하죠? 결국 이 말은 유승민 지금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현행 룰로서는 본인이 국민의힘 대권 후보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자백하시는 거나 고백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어떤 본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한번 룰을 한번 흔들어 보자 하는 그런 어젠다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변경될 가능성은 뭐 제로는 아니지만 사실은 예. 거의 높지가 않다라고 예측을 합니다.